한국경제TV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또 좋은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기사도 눈에 띄었는데요. 삼성증권의 오윤석 투자전략센터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이제 후유증에서 좀 벗어난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남았다고 보세요? 예, 일단 그 브렉시트 당일에만 시장이 좀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 이번 주 들어서 3일 연속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크게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브렉시트 관련된 리스크가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이벤트 성격이 훨씬 강하다라고 이제 시장은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면은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이 흐름하고는 성격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현지에서 브렉시트 그 자체에 대한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이 되면서 입장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러한 네. 기대감도 투자 심리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국내 투자자의 저가 매수 시각인데 오히려 이번에 충격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오는 리스크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부분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겠다. 네. 이러한 쪽의 시각이 우세했다라고 볼 수 있고 예. 특히 기관이나 연기금이 저가 매수 관련된 자금 집행 이루어진 부분도 예상보다 시장이 빨리 안정 찾는데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수 측면에서 보면요. 코스피 지수 측면에서 보면 거의 다 회복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오늘이 6월 말입니다, 이제.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하반기가 돌아오는데 이 하반기의 초입 부분에 우리 지수가 그럼 어디까지 더 반등할지 아니면 여기서 재차 다시 하락 반전할지에 대한 것도 이제 6개월을 지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2000선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이러한 수준에서 좀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번에 브렉시트 관련된 리스크가 불거지기 이전에 예. 주가가 한 2000선 정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2000선 이상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브렉시트 관련된 리스크 해소도 중요하지만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좀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이윤의 그 불확실성이 잔존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특히 최근에 이제 현재 그 외신 보도들을 보면 네. 오히려 EU의 입장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일시적인 마찰이 올라올 개연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는 7월 들어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는데 업종이나 종목 또 스타일, 테마별로 실적에 대한 이 기대치의 눈높이의 차이가 좀 많이 있고요. 네. 또 실적 발표 시즌에 종목별로는 곳곳에 또 지뢰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지금 올라오는 테크니컬 리바운딩이 2000선 정도에서는 일단 제동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에너지 응축 과정을 좀 더 거친 다음에 올라갈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시고. 자, 선강통 얘기를 좀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그 중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내일부터 하기로 돼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고요. 예전에 이제 후광통 케이스를 보면 중국 정부가 발표를 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이제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7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이 되는 그림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어렵고, 예. 아마 그러니까 하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의 스케줄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성강통은 특정 어느 시점부터 예. 오픈이 된다. 아마 이러한 정도로 발표가 나오지 아직 발표 않겠는가라고 여지가 보고 남았군요.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 얘기는 그렇게 스케줄이 나오면 다시 좀 여쭤보고요.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3월, 6월, 9월, 12월이라는 게 뭐 물리적으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마음가짐도 좀 새롭게 다시 출발해보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썸머 랠리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하한기, 뭐 여름에는 장이 없어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름 직전에 이 7월 직전에 이 브렉시트라는 외생 변수가 큰 게 어쨌든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게 여름 장세를 어떻게 투자에 임하셔야 되는지 또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을 하셨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팁을 좀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아니면은 환율과 관련된 변동성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실 수 있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큰 그림에서 시장은 장기 박스권 밴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주가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우리 시장은 트레이딩 마켓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요. 예. 다음에 탑다운 측면에서 시장을 보기보다는 바텀업 베이스에서 다양한 성장할 수 있는 테마, 또 안정적인 테마 내 대표 종목에 대해서 트레이딩 기회를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반기에 몇 가지 유망한 테마가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하이 퀄리티라고 해서 양질의 예. 구조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가장 세이프한 주식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절대 저금리 환경 하에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이 배당에 대한 압력도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과세 정책도 네. 배당 쪽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국면 하에서는 배당 투자 유망주 보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번째는 스마트 관련된 신기술 비즈니스 부분인데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그 성장 기회가 많이 올라온다라고 볼 수 네.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 시장 내에서 본다면은 전기차의 밸류체인, 또 바이오테크, 또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기업 내에서 네. 기회가 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주가가 평균 회귀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던 주가들이 평균적으로 과거 주가에 좀 수렴한다라는 그 네. 의미에서 본다면은 대형주나 경기민감주 쪽에서도 일부 기회가 올라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주가의 평균 획이라는 건 저 종목이 이제 구체적으로 세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좀 많이 빠져 있는 주식들이군요. 네네, 장기간 좀 소외받았다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해서 많이 빠져 있다, 싸다라는 것만큼 좋은 투자는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 화면이 지금 사라졌습니다만은 삼성증권의 오현석 센터장께서 이 스타일별로 네 가지 군을 보여주셨는데요. 각 그 군별로 세 가지 세 종목씩 이렇게 나열해 줬습니다만 대표적인 회사들이라고 이렇게 추천을 주시니까요. 좀 시간을 가지시고요. 차근차근 공부를 좀 해보신 다음에 투자 판단을 해보셔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유, 정신 없으실 텐데요. 멀리서 또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